지금 모듈 교재, 자, 외부 평가 준비 모듈 교재 직업정보 수집 들어갑니다. 직업정보 수집 또는 직업정보 제공 이렇게 두 가지 제목에서는 외부 평가에서 두 개 중에 하나 내지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은 객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평가 2차를 말하는 겁니다. 1차는 워낙 다양하게 모듈 교재 꼼꼼한 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2차는 서술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건은 사실은 가정평가형 외부평가 2차 시험이 우리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직업정보의 수직 목표 설정부터 공부합니다. 직업정보의 역할 및 생산체계, 직업정보는 진로결정, 직업선택, 직업전환 등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작용합니다. 직업정보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면서 최신의 정보로, 자, 직업정보에서처럼 최신이란 말이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직업정보는 무슨 정보여야 해요? 최신의 정보여야 돼요. 자, 최신의 정보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될 때 효용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보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갖는 가치를 살펴보는 한편 정보의 지식과 차이를 알아보는 쪽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한국직업사전에 직업상담사를 이렇게 쳐보시면 거기에 수행직무가 나옵니다. 그 수행직무에 가장 먼저 써져 있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는 상담하는 것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라는 뜻이에요. 정보의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SNS 등 세계적 네트워크가 급격히 확대됨으로써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하나의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변화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정보의 가치가 적어질 수 있으므로 선택된 정보보다 선택되지 않은 정보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자, 정보의 개념. 정보 개념의 도입은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1940년대 후반 통신기술자인 세논과 위버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켄트는 정보란 지식 활동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고, 맥도너는 인간의 사고를 전달하는 의미의 기호로서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는 자료,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는 정보, 정보가 더 확장된 시간과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지식. 자, 이 맥도너는 저도 강의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자, 데이터는 자료인데, 자, 의사결정권자가 그 데이터를 집중하는 순간에 정보로 바뀌고, 정보가 시스템화가 되고 체계화되면 지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의 관계를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1988년 독일의 정보학자, 전선학자, 컴퓨터 언어학자들은 사실, 진술, 가치, 논거, 재료 등의 자료를 컴퓨터에 적합하도록 부호하여 이에 전달, 가공, 이에 저장, 가공, 전달 및 출력되는 모든 것들을 정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는 특정의 개인이나 그룹, 조직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동, 예컨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부분적 집합을 의미합니다. 베이츠는 정보를 객관적 실체로 접근하는 명사적 속성의 정보와 주관적 상징으로 접근하는 동사적 속성의 정보로 구분했습니다. 정보의 의미, 데이비스와 올슨에 의하면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의미를 주는 형태로 처리되고 현재와 미래의 활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실제나 인식 면에서 가치를 주는 자료라고 하였습니다. 안문석은 정보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자료의 집합이며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즉 어떤 목적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자료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보는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재배열, 요약, 삭제하는 행위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자료는 정보일 수 없으며 그 자료가 가치를 가질 때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아까도 소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의사결정권자가 주목하는 순간부터 정보로 바뀌고 정보가 시스템화되고 체계화되면 지식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의 주요 특징입니다. 정보 개념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보를 내용적, 질적 측면이 아닌 형식적, 양적 측면에서 정의하며 모든 사상, 즉 사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보 및 통신공학의 발달에 이론적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미론적 정보를 사상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정보의 팽창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와 긍정적 의미 부여의 원천을 이루었다는 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 검색입니다. 정보 검색이라는 용어는 1951년 무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정보 검색은 주로 온라인 검색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 정보 요구의 해결을 위해 지식의 가공과 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정보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정보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정보는 흔히 지식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란 지식과 같은 것일까? 지식은 자료로부터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된 일련의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무수한 많은 자료로부터 의사결정자, 목적, 주구란 관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료만을 선택하고 그것을 다시 의미 있는 형태로 시스템, 배열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정보는 넓게 해석하여 지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정보는 자료의 집합, 지식은 자료로부터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이용되는 일련의 규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즉 자료가 있고 의사결정권자가 주목하는 시점부터 정보로 바뀌고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할 때 지식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자, 표 1-1에서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보면 정보는 조직화된 사실로서 자료에서 찾아낸 형태고 지식은 정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정보의 관련성과 목적이 부과되면 지식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단편적 사고인데 지식은 종합적 사고.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지식 창조의 매개 자료가 정보라면 사고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는 것, 시스템화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가치 판단 및 정보 체계인데, 자, 지식은 의사결정 및 행동을 통한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효용이 나오는데요. 예, 정보 효용의 가치. 모든 정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는 수명과 질뿐만 아니라 정보 이용자인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되어야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정보의 효용을 논한 사람이 앤드루스인데요. 자, 1971년도에 논했지만은 지금도 써먹을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정보 효용에 대해서. 그래서 시험에, 자, 외부 평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네 개. 자, 먼저 제목을 암기를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형태 요용, 시간 요용, 장소 요용, 소유 요용. 내용은 제목이 써지면 그냥, 대강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목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앤드루스는 정보의 정확성 외에 정보 사용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용의 관점에서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형태 요용, 정보의 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에 보다 근접하게 맞춰짐에 따라 정보의 가치는 증가합니다. 시간 효용,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보다 더 큰 가치를 줍니다. 장소 효용,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정보는 보다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 효용을 모두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 그렇게 시작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보의 효용이 갖고 있는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 문제를 두 개 다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 효용은 뭐냐?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 소유자는 타인에게로의 정보 전달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어디에 부동산이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나면 거기에 부동산을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죠. 근데 나만 그 정보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른다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정보의 가치. 특정 시점에서 정보의 수명은 그 정보가 만들어진 시점에서부터 다른 정보가 만들어지기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앤드루스는 정보가 가치를 가질 조건을 다음같이 제시했습니다. 자, 형식 조건. 정보의 형식이 이용자가 원하는 형식에 가까울수록 가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시간 조건. 자, 정보의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존재하면 가치를 갖습니다. 자, 공간 조건. 일종의 의에서 효용으로 따지면 장소 효용입니다. 공간 조건 또는 물리적 접근 조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전달될수록 가치를 갖습니다. 자, 소유 효용과 같은 얘기예요. 소유 조건입니다. 정보의 소유자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통제하여 정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 우리 직업 상담사 쪽으로 넘어오면 직업 정보로 이 얘기가 바꿔집니다. 직업 정보의 의미인 역할, 직업 정보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직업 상담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과정이며 직업 상담가의 역량은 상담과 더불어 최신의 정확한 직업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직업 정보의 의미입니다. 직업 정보는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치를 갖습니다. 직업 정보에서 정보의 개념은 후자의 의미론적 정보 개념에 접근합니다. 정보는 의미 있는 것이고 수명과 질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는 설명에 추가되는 것이고 그 이전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확인시켜주며 혹은 정보 수령자가 알지 못하고 또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놀라운 가치를 갖습니다. 놀라운 가치. 서프라이즈. 자, 그리고 정보는 의사결정 상황에 있어서 기대되는 결과에 부여되어 있는 확률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가정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직업정보는 노동력에 관한 것. 자, 직업정보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노동력에 관한 것부터 직업구조, 직업군, 취업경향, 노동에 관한 제반 규정, 직업 후 분류와 직종, 직업에 필요한 자격 조건, 준비 과정, 취업정보, 취업처 등, 예. 자, 등에 대해서 이용자 의사결정 단계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직업에 대해 좀 더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브라운은 생애 공간의 전체에서 내담자 집단에게 직업 정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브라운은 그러니까 생애 공간 전체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은 직업 구조의 다양성 인식의 발달, 부모의 직업과 세상의 작업자들에 대한 인식의 발달, 종족, 성역할, 장애인 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 교육과 일 사이의 연결에 대한 인정, 생애 형태에서 직업과의 경제적 인식 발달. 그러면 이제 아동이 넘고 청소년, 보통 12세부터 19세까지 또는 13세부터 19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하죠. 일과 관련시켜 개인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를 주는 것, 연관된 작업자가 실제 검증하여 보여주는 것, 생애 설계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 고정관념을 제거시켜 주는 것,
군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적, 사적 부분에서 진로 기회를 비교하는 것 등입니다. 자, 성인입니다. 현재 직업적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르거나 유사한 직업과 관련하여 수입을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것. 자, 국가나 세계를 통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 다른 직업에 제한하거나 자, 면접할 수 있는 고용 가능성의 기법들을 발달시켜 주는 것. 자, 장애인, 노인, 여성, 소수민족들의 작업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권리가 약화되었을 때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은퇴자입니다. 시간제 근로와 정시제 근로의 기회를 확인하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작업자나 자원봉사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생애 형태 계획을 유지하는 것.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애 공간 전체에서 자, 내담자 집단에게 직업 정보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 이걸 암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쭉 한번 보시면서 감각에 앙금이 남으면 그것만 소중히 여기면 되고 우리 살아왔던 감각과 대강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식에 나오면 연결이 잘못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직업정보의 역할입니다. 직업정보는 직위, 직무, 직업, 직종 등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말하며 이 정보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업정보 활용 대상자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 모두를 뜻합니다. 자, 노리스라는 사람은 직업정보란 채용 자격, 작업 조건, 보상, 승진들을 포함한 직위, 직무, 직업, 직종 등에 관한 유용하고 타당한 자료이며 이는 인력 수급, 미래 정보의 자원 등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치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크라이티스 또는 크리치는 직업 발달은 직업 인식, 직업 탐색, 직업 선택, 입직 과정 등을 거치며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서 직업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또 슬로컴은 직업 선택의 필수 조건에 관한 정보가 직업 준비를 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 정보의 생산 및 사용 목적입니다. 직업 정보는 내용이 방대하고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정보는 대체로 국가에서 표준 직업정보를 생산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가공합니다. 한국 직업사전에 실려 있는 것만 해도 6,400여 개가 넘습니다. 정보가 참 많죠. 직업정보의 생산과 이용자입니다. 국가는 연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별로 표준 직업정보를 생산합니다. 한국 표준 직업정보. 자, 표준 직업 정보의 생산은 직무 분석가, 직업 전문가, 직업 연구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직업 관련 원재료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표준 직업 정보를 생산합니다. 표준 직업 정보는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재가공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가공할 때는 누구의 목적에 따라요?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재가공하게 됩니다. 이때 그림 1-1에서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부인과 구직을 위한 직업 안정기간, 의사결정을 돕는 직업 상담가, 직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교육훈련기관, 직업 관련 상담소, 직업정보 생산업체 등입니다. 이때 활동하는 전문가는 직무분석가, 직업전문가, 직업연구가뿐만 아니라 직업상담가가 있습니다. 직업정보 이용 자료는 구인구직, 정책위반자, 교육훈련생, 내담자, 고객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직업 정보는 직무 분석가, 전문가, 직업 연구가가 표준 직업 정보를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이용자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가공.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자, 밑에 가장 아래쪽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자, 이렇게 재가공된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에 들어갑니다.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은 표준 직업 정보는 이용자들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며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흥미, 유발, 토론 자료 제공, 태도의 변화, 더 나은 조사를 하도록 동기부여,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한 인식,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공장 등의 유형에 대한 지식 확대, 한 직업에서 일하는 활동과 일의 과정, 환경 등에 관한 지식 습득, 직업생활, 가족 오락, 일의 전과 후의 다른 활동을 기술 묘사함으로써 한 직업에서 더 좋은 근로자의 생활 형태를 비교, 학력 취득자, 자격 취득자, 중도 탈락자 등의 직업 생활을 인식함으로써 갖는 역할 모형의 제공, 미래와 현재 그리고 자신의 생애 설계를 하도록 돕는 직업에 대한 지식 확대 등입니다. 그 다음 직업 정보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직업 정보의 종류. 직업 정보는 내용이 방대하고, 자, 직업 정보는 이렇게 수시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세계가 변하기 때문에 그를 정보화하는 직업 정보도 변하는 건 당연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에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직업 정보는 대체로 국가에서 표준 직업 정보를 생산하므로 표준 직업 정보를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합니다. 보통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KS 코드라고 하죠. 직업 정보의 종류입니다. 직업 정보와 관련된 자료에서 나타난 직업 정보의 범위는 인간의 진로 발달 단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방대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 직업 그 자체가 갖는 특성에만 치중하는 자료 등도 있어 질적 양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대체적으로 미래 사회 및 산업 사회의 변화, 직업 세계의 전망, 직업 세계의 구체적 정보, 개인 정보 등을 포괄합니다. 자, 직업 정보의 종류 및 분류입니다. 직업 정보는 미래 사회, 직업 세계, 개인 등에서 요구되는 직업 정보와 진로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직업 정보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별 직업 정보입니다. 직업 정보는 그 내용 면에서 미래 사회에 관한 정보,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에 대한 정보.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미래 사회 직업 정보가 이렇게 예측될 것이다라는 것을 써놓은 거죠. 미래의 변화와 직업 시장에 미칠 영향의 평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 형태,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직업 상담 대상별 특성, 기업의 고용 형태의 변화, 팽창되는 직업과 축소되는 직업의 유형, 인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인력 구조의 변화 등입니다. 또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현재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용의 지리적 분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고용 이동, 산업 및 직업의 분포, 기업의 고용 형태 변화, 사업체 특성 및 지역별 분포, 근로조건 및 작업 환경,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지식 역량 등입니다. 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이 직업 결정을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뭐 지식, 기술, 태도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특성과 요인, 다시 말하면 지능, 적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흥미, 가치, 적성 등의 직업에 대한 자기평가, 직업 지식 및 역량, 개척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 또 가족 경험이나 교육 경험이나 작업 경험, 자신이 발견한 기능 및 능력 등입니다. 또 취업 단계별 대상별 정보로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등에 의해 생산되는 직업 정보들은 취업 전, 취업 후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되는데, 자, 개인은 이렇게 취업 전에는 흥미나 적성이나 성격이나 태도나 자신은 또 역량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취업 시에는 올바른 직업 선택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취업 후에는 적응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은 자, 어찌됐건 어떤 직무의 내용이나 작업 환경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겠고,
그 다음에 취업 시에는 이렇게 이런 거죠. 임금, 승진 이런 거 추가로 이수해야 될 것은 취업 후에서 자 어떤 교육이나 책임의 한계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밖에도 사회나 국가는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에 제시된 직업 정보입니다. 직업 정보에 대한 매체는, 음, 자, 인터넷이나 SNS가 대세를 이룹니다. 그러나 표준 직업 정보들은 국가가 생산하고 이를 보급함에 있어서 인쇄물과 함께 인터넷에 탑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 정보를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직업 정보에 다루어지는 종류를 알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직업 사전이나 한국 직업 전망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직업 사전에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 진로 핸드북, 캐나다 노동 이민성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만드는 한국 직업사전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개요 수행 직무를 우리는 주직업 정보라고 하고, 부가직업 정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직업 정보 내용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자, 개요와 수행 직무는 이게 주직업 정보요. 주직업 정보. 자, 그리고 부가직업 정보에서 자, 객관식의 예컨대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사이에 직무 개요를 넣는다든지 또는 뭐죠? 다른 건 넣어놓고 수행 직무를 넣는다든지 하면 수행 직무나 직무 개요는 주직업 정보이기 때문에 자, 정답이 됩니다. 다른 거 틀린 거 관계없는 거 고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 직업 전망서에서는 보름과 같이 우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직업 전망서는 많은 직업을 다 설명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입직 가능한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만든 직업 전망서는 전망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 되는 길 이런 거에 좀 친절하게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일자리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서 연구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향후 몇 년간을 기준으로 자, 향후 10년간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와 전망, 자격증,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인데 취업자 수와 전망으로 자, 감소, 다소 감소, 유지, 증가, 죄송합니다. 다소 증가, 그리고 증가로 나눠져.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요. 자, 우리 직업 상담사는 다소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마이너스 1%, 플러스 1%부터 플러스 2% 이하로 10년간 계속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간병사나 요양보호사는 증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 초과해서 향후 10년간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전망이 초점입니다. 어디가? 한국 직업전망서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 어, 직업정보의 관계 벽교는 좀 성격이 달라서 그리고 시간이 너무 길게 수업을 하면 좀 지루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강의로 딱딱 자르기 위해서 자, 제 2강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기로 하고 1강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